지금 미국 전역이 난리 났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지하철 버스 관련 민원이 폭발하면서 한국만의 전 세계 유일무이 교통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뉴욕시 교통정책연구소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자존심 센 미국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차용했는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 교통정책연구소장 리처드 맥라렌입니다. 지난 15년간 도시 교통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항상 긴장감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연구소 회의실에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죠. 지난 분기 동안 뉴욕 지하철 이용객 만족도는 또 하락했습니다. 환승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특히 높았어요.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지나가는 노란 택시들이 마치 작은 벌떼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뉴요커들이 이 복잡한 교통망을 통해 이동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죠. 바로 그때 연구팀의 데이비드가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소장님,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이 없다고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모두 30분 이내라면 기본 요금만 내고도 자유롭게 환승이 가능하대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정말로 가능하다고?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실현 가능한 거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태블릿을 넘기며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서울은 환승 시스템, 정확한 도착 시간,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하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바라본 복잡한 뉴욕 거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교통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해결했다니. 교통 전문가로서 직접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지금 당장 서울에 가봐야겠어.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뉴욕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야겠습니다. 연구팀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까지 찾아가는 것이 저희 스타일이니까요. 회의를 마치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 돌아와 서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24시간 돌아가는 대중교통, 스마트 카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뉴욕의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가방을 챙기며 설렘과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넓고 깨끗한 공항 로비가 저를 반겼습니다. 첫인상부터 놀라웠죠. 뉴욕의 JFK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울 도심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한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일반 열차는 4,150원이고 서울역까지 약 53분 정도 걸립니다. 티켓 가격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환율을 확인했죠. 4,150원이면 약 3달러? 믿을 수 없군요. 지하철을 타고 뉴욕 시내로 가려면 최소 15,000원, 보통은 3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깨끗한 차량, 넓은 좌석, 큰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첫 단추부터 다르구나. 공항에서 도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은 그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서울은 이미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3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죠. 티켓 자판기 앞에서 요금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 1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 뉴욕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90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00원입니다.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셈이죠. 자판기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맥라렌 씨, 반갑습니다. 이현우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정책국장인 이현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가 제 방문 일정을 도와주기로 했었죠. 이현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한국의 대중교통에 감탄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올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현우는 지하철을 타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이곳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겠구나. 뉴욕의 복잡하고 비싼 교통 시스템과 비교하며 서울에서의 첫날은 이미 저에게 많은 충격과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이현우와 함께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디지털 안내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뉴욕 지하철의 지저분한 플랫폼과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는 안내판을 생각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볼까요? 두 지역 모두 서울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현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2호선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내 모니터에는 다음 역과 환승 정보가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와 일본어 안내까지 있었죠. 홍대 입구에 도착하면 버스로 갈아타서 주변을 둘러볼까 합니다. 이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추가 요금을 내야겠네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추가 요금 없이 환승할 수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원래는 기본 요금만으로 이용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추가 요금이 전혀 없다고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거나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마다 추가 요금 약 4,000원을 내야 합니다. 한 번 출퇴근하는데 환승을 여러 번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쌓이게 되죠. 서울에서는 환승 할인이 기본 원칙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심지어 버스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없어요. 물론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만 기본 구간 내에서는 환승 무료입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해 교통카드를 찍고 나왔습니다. 역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탔는데 정말로 추가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제가 카드를 태그했을 때 환승 승객입니다 라는 안내만 들렸을 뿐이었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군요. 이런 정책이 뉴욕에 있다면 시민들이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의 교통 시스템과 서울의 시스템은 근본적인 철학부터 달랐습니다. 이현우 씨,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죠? 이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공공 서비스로 보고 시민들의 이동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환승 할인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죠.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로 혼잡도 줄고 환경 오염도 감소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뉴욕에 비해 덜 지쳐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었죠. 이건 반칙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한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서 다른 도시들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현우는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맥라렌 씨,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환승 무료라니 뉴욕이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구나. 머릿속은 이미 뉴욕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변화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현우와 함께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화면에 태풍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뉴스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난주 남부 지역에 큰 태풍이 왔었어요. 많은 피해가 있었죠. 정부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KTX를 무료로 운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잠시만요. KTX가 뭐죠? 한국의 고속철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죠.
그리고 재난 때 그걸 무료로 운행한다고요? 이현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가족을 만나거나 임시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오히려 교통 대란이 벌어집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버스는 지연되고 택시는 구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무료 이동 지원까지 한다니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리케인이 왔을 때 지하철이 멈추면 사람들은 그냥 발이 묶여버리죠. 정부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한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이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부가 긴급 지원하여 국민의 이동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 문제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난 시 교통 지원이 주로 임시 방편적이고 비용 부담이 큰 반면 한국은 국민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과정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나요? 이현우는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우리 정부는 즉각적인 교통 지원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KTX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시간을 늘려 제공하죠. 특히 피해 지역 주민들의 대피, 가족 재회, 의료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불가능해요. 각 교통수단마다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정부 개입이 제한적이거든요. 이현우는 공감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차이죠. 우리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KTX 역사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역사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현우 씨, 이 시스템을 뉴욕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감탄과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이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맥나렌 씨, 도시와 국가가 시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재난 시 교통 지원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뉴욕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허리케인이나 폭설 같은 재난 상황에서 말이죠. 창문 너머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미 뉴욕에 돌아가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은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명절 중 하나라고 이현우가 설명해 주었죠. 아침 뉴스를 보니 고속도로 정체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로가 혼잡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잠깐, 통행료가 무료라고요? 네, 설날과 추석 같은 주요 명절에는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줍니다. 국민들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정책이죠.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명절 시즌에 오히려 통행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가 높아지니 가격도 높아지는 것이 시장 원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절에 통행료를 올리는 경우는 있어도 무료로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국민들이 가족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명절 기간 동안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요금 징수를 중단하죠. 이는 국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미국의 명절 교통 상황이 스쳤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면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와 높은 통행료로 가득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동 비용 때문에 만남을 포기하거나 제한하곤 합니다. 이 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어떤가요? 제가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이현우는 흥미로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통행료 수입 감소가 걱정되었지만 오히려 경제적 이점이 더 큽니다. 가족들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교통 혼잡 비용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큰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손실이 아니라 투자라고 봅니다. 이현우가 말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명절 귀성길에 오르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 서로를 반기는 모습. 통행료 무료 정책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뉴욕에 적용하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명절 교통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도로 운영 회사들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네요.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죠. 통행료 면제로 인한 수입 감소는 있지만 국민 편의와 명절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 이현우가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맥나렌 씨, 한국에서는 명절에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로 개방된다고요? 설날과 추석 같은 주요 명절에는 경복궁, 창덕궁 같은 국립문화재와 국립박물관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전통을 느끼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명절에 오히려 관광지 입장료가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무료라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특히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었죠. 그럼 명절에 경복궁이나 박물관이 엄청 붐빌 텐데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문화 나눔의 기쁨을 느끼죠. 가족들이 함께 역사를 배우고 전통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고 기차를 타고 서천으로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저는 또 다시 한국의 놀라운 문화와 정책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 정책의 가능성을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저는 이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지방의 교통 시스템도 살펴봐야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현우의 제안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서울의 발전된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놀라웠는데 지방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뉴욕을 벗어난 미국의 소도시들은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충남 서천군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교통의 또 다른 특별한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고 기차를 타고 서천으로 떠났습니다. 충남 서천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 넓게 펼쳐진 들판, 그리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기차역에 내리자 대중교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버스가 많지 않네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나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시고 왔습니다. 서천의 특별한 교통 시스템을 보여드리려고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마을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고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걸로 운영하나요? 이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에는 100원 택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원? 택시를 100원에 탄다고요? 마침 근처에 서 있던 한 노인이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마법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서천군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들, 특히 노인들이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보러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뉴욕에서는 택시 기본 요금이 3달러 약 3,900원입니다. 단거리 이동만 해도 10달러 약 13,000원 이상 나오는데 여기는 100원?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이장이나 지역 관리자가 사전에 택시 운행을 조정하고 지방정부에서 나머지 비용을 보조합니다. 이동거리나 목적지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근처에 있던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 덕분에 병원도 가고 마트도 갈 수 있어요. 자녀들이 멀리 살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 같은 노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서비스예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정책을 뉴욕에 도입하면 교통 취약계층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예요.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외곽 지역이나 시골 마을에서 말이죠.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교통 정책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인 시스템임을 깨달았습니다. 100원 택시는 더 이상 그저 저렴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연대와 배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이현우는 저를 특별한 만남으로 초대했습니다. 72세 김영식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서울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료라고요? 완전히 무료?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하철역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식 씨가 교통카드를 꺼내더니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요금 표시판에 영원히 뜨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월 정기권에 63달러 약 83,0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완전 무료라고요. 김영식 씨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병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닙니다. 저 같은 노인들에게 이건 단순한 교통 혜택 그 이상입니다. 사회와 연결된 끈이에요.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뉴욕에서는 노인들의 이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중교통 비용 때문에 외출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김영식 씨는 자신의 일상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좌를 듣고 금요일에는 공원에서 친구들과 만나요. 이런 활동들이 가능한 건 무료 대중교통 덕분이에요. 이 정책은 단순히 무료 이동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의료, 교육, 사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죠. 서울역 광장에 도착해 잠시 앉아있으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은 종종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지만 한국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통합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복지의 끝판왕입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도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소중하니까요. 이런 정책의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회적 비용 투자입니다. 노인들의 활동적인 사회 참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노인 의료비 절감, 사회적 고립 예방, 세대 간 소통 증진 등 그 가치는 금전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미 뉴욕의 교통 정책 개선 방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고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사무실로 돌아와 첫 정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구팀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책들이 산더미입니다. 환승 무료 시스템, 재난 시 무료 교통 지원, 노인을 위한 무료 대중교통, 100원 택시, 공공자전거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사회복지의 핵심입니다. 뉴욕시장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환승 할인 정책, 노인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공공자전거 시스템 개선을 제안합니다. 특히 재난 시 무료 교통 지원 정책은 뉴욕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를 듣던 자문위원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의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투자는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통 혼잡 감소, 환경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통 시스템의 철학, 그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선진 교통 시스템이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었죠. 경제력과 군사력을 넘어 인류애와 배려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강국 대한민국에 감탄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